안녕하세요. 매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해 두 번째 주 녹화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질 끌 거 없이 바로 좋은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맨 양준일처럼 시대를 앞서간 숨은 명작. 일단 양준일 씨 최근에 엄청납니다. 탑골공원 GD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그리고 또 이분이 예능에 나와서 어쨌든 활동을 못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었었죠. 근데 이쯤에서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슈가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슈가맨이라는 단어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데 요 슈가맨이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궁금하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화에서 따온 겁니다. 슈가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에 실제 실존했던 가수인데 하나 작품을 냈는데 너무 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음악이 뭐 안 맞는 사람인가 봐 조용히 살았는데 이 음반이 지구 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대히트를 칩니다. 국민 가수가 돼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드리게스라는 가수였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잘 담겨있는 영화가 서칭 포 슈가맨입니다. 로드리게스의 기적 같은 실화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 통해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화를 막상 보면은 이 사람을 왜 진작 아무도 못 알아봤을까? 왜 그 당시에 아무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 개봉했을 당시 왜 사랑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던 영화들 그 중에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분명히 잘 만든 명작 영화들 이런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 하나씩 골라와 봤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할 시대를 앞서 나간 명작 미래의 대스타가 될 배우들이 총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실패했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07년 작품 스타더스트입니다. 일단 이 영화 긍정 댓글과 태클 댓글 차례로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와 판타지가 만나서 어른들의 동화가 되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을 우연히 찾은 것 같았던 숨은 명작. 또 이 영화에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태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태클 댓글 만나볼까요?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흥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영화가 그렇게 별론가? 아주 좋은 질문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와우. 슬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감독이 B급 블록버스터물을 지금 대변하는 젊은 감독이 된 매튜 본 감독입니다. 그리고 훗날 유명해지는 배우들이 등장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의 놀라운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영화에 등장하는 트리스탄. It's Tristan, actually. 이 배우 이름 이렇게만 말하면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젊은 찰리 콕스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이 영화가 자기가 나무주연, 원탑 나무주연으로 나온 첫 영화예요. He told me that my true love was right in front of my eyes. And he was right. 감독이 이 사람이 대성할 걸 봤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간 캐스팅을 한 거예요. 미래를 본 거죠. 이 사람은 크게 될 거다. I found the star. 이제 시작입니다. 찰리 콕스와 대척되는 잠깐 등장하는 젊은 배우가 하나 있어요. 헨리 카빌이 이 영화에 잠깐 등장합니다. He was of a death wish. 이런 젊은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배우들도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일단 여 빌런으로 미셸 파이퍼가 등장해요. 마녀로 나옵니다. The burning golden heart of a star at peace is so much better than your frightened little heart. Even so, better than no heart at all.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이 영화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요. Look, Captain Shakespeare! Call ourselves a little bonus! Couple of lightning arsenals! 그건 근데 좀 새로웠어요. 이건 새로웠어. 인정. 이건 그렇죠? 인정. 네. 그리고 출연도 새롭고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출연도 새롭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때 그 시절 로버트 드니로에게 이런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감독,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는 감독이 없었을 거예요. It's my reputation.
이렇게 재능 넘치는 젊은 감독이 네. 재능 넘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 배우들 그리고 용감한 커리어적 결정을 내린 베테랑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서 어딜 가나 준수한 평을 받는 게 스타더스트란 영화입니다. 아 근데 이 영화 진짜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 영화라고 보고 보잖아요. 그럼 정말 연령대 불문하고 네. 재미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영화예요. 재밌네요. 맞아요. 네. 볼만하던데 누구나 좋은 평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So, that went well, I thought. 이 영화 정말 안타깝게도 흥행을 하지 못한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잘 만들었는데도 시기적으로 운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본 영화 어떤 영화길래 그렇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스타더스트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Of course I did. I love you.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설살인 들려드릴게요. 네. 동시대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두고두고 빛을 잃지 않을 별 하나. 그럼 다음 시대를 앞서 나간 명작 정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명작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의 관객밖에 동원하지 못했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하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 열쇠입니다. 댓글들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델토로의 가장 우울한 대답. 이보다 깊고 슬픈 동화를 스크린에서 본 적이 없다. 일단은 또 태클이 있을 테니까 태클 네. 만나본 다음에 영화들 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마법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영화. 제 친구가 시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랑 이 영화 보러 왔다가 애들이 막 엉엉 울면서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낚아서 애들이 보게 만들었다는 건 그러면 안 되죠. 아, 진짜. 이건 정말 진짜 그러면 안 어른으로서도 되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 A veces pienso que nunca aprenderás a comportarte. Me has decepcionado, Celia. 일단 이 영화의 관람 등급은 분명 15세라는 것을 저는 먼저 알리고 갑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러 들어갔을 때 두 가지 트랙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판타지고 하나는 현실인데 일단 판타지 영역에서는 그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여러 영화에서 정말 그 괴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징그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크리처물의 대가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만들기로 유명했고 또 자기 주특기가 원래 감독하기 전에도 그런 걸 만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 그 진짜 그 얘기 해야 되는 게 덕중덕. 그만큼 엄청나게 그 크리처물 그리고 웬만해서 그런 거에 CG 안 쓰고 슈트 액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실제로 만들기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도 그런 그쵸, 캐릭터 있죠. 등장하죠? 많죠. 네.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그 장기가 무척 잘 발휘된 영화가 이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Conservad la llave. La necesitaréis muy pronto. 그리고 또 한쪽의 트랙에는 현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페인 내전 이 소재를 다루고 가는데 그 상황에 아이가 이제 와서 아이가 나름대로의 판타지를 겪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그 PTSD를 아이가 겪어나면서 이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현실을 좀 벗어난 그냥 이런 그쵸 도피로 그냥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홍보 문제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와 이런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 읽었고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는 빛을 못 봤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유명해질수록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영화니까 그래서 재평가 받을 만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첨언하실 거 없으면 마지막 촌설살인 들어볼까요? 네. 아이들이 꾸는 무서운 꿈의 출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대를 앞서 나간 명작 거의 없다님의 영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소개한 시대를 앞서간 명작은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나머지 사이버펑크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 당시 관객들에게 난해하다, 불친절하다라는 평을 들으며 제작비조차 회수하지 못했던 1982년 비운의 명작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I want more life. 댓글들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유토피아, 현실은 디스토피아. 영화인들은 반성하라! 30년 전에도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또 태클 댓글들도 몇 개 있죠. 네.
완전히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시사하는 바는 크지만 네. 오락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루하다. 여기도 동의합니다. 지루하다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여기도 동의해요. 솔직히 이 영화가 안 지루하다는 말은 구라일 확률이 99.8%입니다. Wake up. Time to die.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영화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네. 일단 원작 좋고요. 이 원작 소설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영화화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 눈에 띄는 화려한 액션 씬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독백이나 나레이션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래서 이 영화의 비주얼에 몰빵을 했어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멋있으면서도 허무하고 쓸쓸하면서 원작 소설이 느와르거든요. 그래서 느와르 느낌도 좀 풍기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게 짬뽕돼서 이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등장하면서 장르를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버려요. 사이버 펑크.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펑크가 뭔지 얘기는 들어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사이버 펑크는 미래 세계인데 뭔가 하나 삑사리가 나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꾸는 유토피아에서 뭔가 하나 어긋난 거예요. 나사 빠진 미래. 저는 그냥 하나 빠진, 네. 사이버 빵꾸라고 불러요. I don't think there's another human being in the whole world who would have helped us. 이 영화가 전해주는 지루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압축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리플리컨트들은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요. 자기 수명을 늘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우리는 얼추 못해도 뭐 별일 없는 한 80세까지는 살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리플리컨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 줄 요약에 목숨을 거냐고요. 블레이드 러너는 사실 그 당시엔 혁명적인 비주얼이었지만 지금 보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여기저기 촬영을 많이 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봤는데 대신 영화가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요. 과연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는 건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확인해서 인간인지 리플리컨트인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그렇다면 과연 보이드 캄프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한 인간들은 리플리컨트보다 공감 능력이 강한 걸까요? 그러면 보이드 캄프 테스트는 사기인가? 이런 주제들을 그렇게까지 가시 그런 주제.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 막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만 하나만 해도 네. 여러 얘기가 나올 만한 영화죠, 사실. 그렇죠. 하나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보신다면 계속 철학적인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혼자 고찰을 해볼 시간이 좀 많으셨으면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렇죠. Commerce is our goal here at Tyrell. More human than human is our motto. 저희 마지막 또 첨언하실 말씀 없으면 됐습니다. 촌소살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리플리컨트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를 앞서 나간 명작, 저희가 3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영화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한 번씩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1등, 2등, 3등은 누구일지 2등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등은요? 슈가입니다.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the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day. 자,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의 우승자는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우승 특전으로 지니 찬스를 통해서 저의 추천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주연 배우 해리슨 포드의 출연작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해리슨 포드 영화 찾아줘. 해리슨 포드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해리슨 포드의 출연작들이죠.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에어포스 원, 6데이 7나잇 모두 올레TV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네, 요즘 정말 이분 핫하죠. 슈가맨 양준일 씨처럼 시대를 앞서간 숨은 명작들, 마영들의 추천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양준일 씨를 발견한 것만큼 너무 반가운 작품들이네요. 지금 봐도 너무 근사한 최고의 영화들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무수수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